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이 정부가 자신들이 대선 그리고 총선들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나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야,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랄한 짓들을 하는지, 그리고 좌파들을 정말 치밀하게 도와주고 있는 이런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한미군이 4월 28일 성주 사드 기지에 부품과 발전기 등 물자를 반입했습니다. 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방역수칙은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이 4월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구 롯데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임시기지에 공사 자재와 이동식 발전기 등을 반입했습니다. 사드 기지의 장비와 물자 반입은 기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반대 시위대 때문에 통상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국방부는 4월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7시 30분께 성주 사드 기지로 공사 자재와 발전기, 교체품이 들어갈 것이라며 장비 반입 시간까지 친절하게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상 수송은 성주기지 사드 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라며 발전기는 사드 체계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한미군 성주기지 내에 2대가 배치되었고 그중 1대를 교체할 예정이라며 성주 사드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교체되는 발전기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국방부의 안내를 받은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는 즉각 입장을 내고 장비 반입을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함과 동시에 현지 주민과 시위대에게도 장비 수송 일정을 알려주었는데요. 국방부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28일 아침 성주 사드기지 앞은 반대 시위대가 에워싸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앞을 막아선 시위대에게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은 같은 통제나 단속, 처벌은 전혀 없었는데요. 국가안보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범법자들 앞에서 정치 방역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이놈들, 에라이 나쁜 놈들. 이제 제발 시위대들 좀 와서 시위해줘서 얘들 미군들이 야, 한국 얘들 진짜 같이 못 있겠네, 막 우리 나갈란다 하게끔 여러분들 와서 힘 좀 써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했니 안 했니 이게 논란이 될 정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가족들 간의, 형제들 간의 모임도 다 사라지고 제사, 차례도 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식당에 5명, 6명 받지 못하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안 지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왜 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광화문에 우파 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반드시 적용돼서 시위 허가가 안 나죠. 그리고 그럼에도 그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죠. 여기는 왜 바이러스가 없는 겁니까? 아니, 이 중국발 바이러스다 보니까 공산사회주의 좌파들에게는 선택적인 감염을 시키는 겁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공지능 바이러스인가? 지금 이 민노총이 미 대사관 앞에서 어제 시위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폐기해라, 이따위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거 적용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이제 뭐 노동절, 근로자의 날 다가오는데 아마 그쯤에서 굉장히 많은 민노총 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안 합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머니투데이 이 기사를 보고 분노를 했어요.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머니투데이 편집장,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사회부장,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제목, 남자 경찰이 여성을 무자비하게 성주 사드 기지에 무슨 일이. 이 기사 보면 남자 경찰이 여성 한 명을 에워싸서 마치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처럼 또는 성추행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아놓고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탄영 테두리 해놓고 이게 뭐냐? 이 여자가 지금 앉아가지고 버티니까 좀 드러내려고 지금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걸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 남자 경찰 의경이야, 의경. 우리 아들 같은. 저도 의경 출신입니다. 저도 시위 진압하러 소시적에 많이 나가봤는데 그 시위 진압하러 온 그 상대 여성들 한 번도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무기니까 정말 짜증이 이만큼 나지만 더워 죽겠는데 그 엄청난 두꺼운 방석복 입고 서 있는 게 정말 열받아 죽겠지만 인무니까 서 있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따위 기사를 적어?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같은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부에 이렇게 딸랑거리는 뭐 제가 왜 도대체 이 세 회사가 이렇게 지금 이 정부에 딸랑거리냐라고 다른 언론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정부 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의경들이 여성 성추행범이야? 나쁜 자들아. 기자가 개념이 없어서 이런 기사를 적었다 하더라도 정치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은 이런 건 적으면 안 돼. 이 제목은 안 돼. 라고 걸러내야지. 이런 나쁜 자들. 여러분들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이런 기사는 클릭도 하지 맙시다. 클릭해서 이 자들에게 돈이 광고료가 들어가는 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아무튼 정치 방역하는 이 정부 정신 차리고 도대체 한미동맹을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저희가 뭐냐라는 걸 우리 묻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저는 뭐 오늘 그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최문순이가 드랍을 했구나. 어제 아침 기사죠. 그래서 야,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우리 시청자들이 승리했구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었구나 라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한중 문화타운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이 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노력하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해서 본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고 그것이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중 문화타운이 좌절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유적이 지켜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제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센 반발로 강원도 춘천의 한중 문화타운은 잠정 중단됐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점령 작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인들이 국내법 허점을 이용해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지만 당국은 뒷짐지고 보고만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내국인의 규제로 묶인 틈을 타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작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들을 쓸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788건은 중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 61명의 중국인이 불법 자금을 동원해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한국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돈에 외국인에게는 78%까지 대출되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강남과 영등포 등 알짜배기 아파트들을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의 이 같은 수도권 알짜배기 부동산 투기는 지난 1998년 6월 DJ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는 중국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30개소가 넘는 차이나타운을 만들며 급속도로 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집단 이주와 중국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제도를 통해 돕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서 여론이 이 현재 강원도의 도백인 최문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최문순이 이제 드랍을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무슨 제경능선 전투, 그 전투를 중국인 추모비를 세우겠다 이따위 망언을 하고 있던 거 이제 드랍을 했는데, 근데 진짜로 드랍을 한 건지 아니면 페이크인지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 이 추악한 민낯,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걸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이름 공개할 테니까 우리 신인견의 국방TV, 이 애국 우파 시민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영리 행위를 어렵게 만들면 그 기업도 드랍을 하겠죠. 그 기업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기업인데, 저도 그 기업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너무 비싸죠. 못 삽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무 제재 없이 부담 없이 집을 여러 채를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집 살 때 대출이 됩니까? 안 되죠. 중국인들에게는 78%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지금 환칙이냐? 달러라, 원화나, 위안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환전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중국에서 거래하고 한국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다시 그걸 찾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쓸어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자기 돈 한 3, 4억 딱 가지고 10억 원짜리 아파트 78% 대출되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몇 달 만에 20억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이 돈을 벌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있는 이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도대체 중국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 특혜를 주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무슨 약점이 잡혀있길래.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국내에 차이나타운 중국인 집단 거주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 차이나타운의 형성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대림동, 가리봉동, 신길동, 자양동, 구로동, 독산동, 봉천동, 흑석동, 명륜동, 연희동, 연남동. 경기도는 일산 서구 대화동, 인천 평택 두개소, 그리고 수원 팔달, 안산 원곡동, 시흥 정황동, 그리고 포천. 지방으로는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부산 초량, 전남 진도, 전남 여수, 전남 광양, 강원도 정동진, 제주의 신제주, 서귀포, 한라산, 애월읍.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향성이 딱 있어요. 국토의 서쪽, 그리고 그 해당 지자체의 서쪽. 서울에 이제 지금 신길동, 이런 봉천동 다 지금 서울에서도 서쪽이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평택을 비롯해서 다 시흥 다 서쪽이죠. 이런 식입니다. 물론 서쪽에 중국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사시는 원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부를 이런 식으로 중국인에게 무자비하게 우리는 받지 못하는 혜택을 마구 몰아주면서 해서 되겠느냐.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신고만 하면 되게끔 할 수 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부를 이렇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하지 말게, 못하게 하자, 이 말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한국 국민하고 똑같은 규정은 적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부동산을 사게끔 합니까?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다시 주어서
선거에 활용해서 선거하면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추악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업을 중단시킨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친중 매국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권이 국내 화교를 늘리기 위해 국적법까지 바꾼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중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국내 화교 수를 크게 늘어나게 만든 것으로 우려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월 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간소한 절차만 거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로 표현된 화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법무부에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얻도록 하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라고 규정해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과 화교가 대상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체류 중인 약 3만 3천여 명의 중국인 영주권자들은 물론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족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국적법 개정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난 총선 당시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서 민주당을 위한 댓글 공작까지 벌였던 세력의 대규모 유권자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원정 출산.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자녀를 출산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 그건 미국은 이민자들이 국가니까 그런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혈통과 역사적 뭐 어떤 근원이 유사한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조선인, 뭐 조선족 또는 뭐 중국인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가지고 해석의 여지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백인이 하겠다. 당신은 혈통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인에게 아주 우월적으로 지금 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지금 뭐 한국 시민권 그게 뭐라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렇지만은 한국 지금 세계에서 아주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나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을 중국인들에게 그냥 무자비하게 퍼주겠다? 왜? 중국인들은 자기네들 편이니까. 우마오당 댓글까지 해가지고 마구마구 싸워주는 전사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9세부터 성인이죠. 그런데 성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방금 출산 안 했더라도 18세까지는 신고만 하면 한국 시민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아이들 내년에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다음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밑밥을 미리 까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차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작업. 그런데 이 작업들을 야당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의석도 모자라고 힘이 없으니까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참 분통 터지는 일인데요. 이제 현재는 이 조선족들을 비롯한 이 외국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죠. 그런데 대선과 총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선과 총선에 이 조선족들을 또는 중국인, 조선족 아니고 그냥 중국인이 하더라도 역사적 유대가 깊다. 유대가 깊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투표권을 대거 부여하려는 작업을 사전에 해나간다. 자, 그러면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화교들이 내 아이가 한국 시민권이니까 나도 초청해서 또 보증을 써서 아이가 보증을 써서 시민권 또 획득을 하고 그러면 한국인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이 자들이 벌이고 있는데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큰일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국회의원 의석수 180석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